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오늘은 제 필수 영상 1, 2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 매매 계획과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이 영상 역시 제 완전한 주관인 생각일 뿐이고 그냥 저도 여러 유튜버님들 말도 많이 참고하고 함께 투자하는 동료분들과도 많이 대화한 끝에 저 혼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각자 본인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도 앞서 1, 2를 보지 않고 본다면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1, 2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략은 절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은 전략을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마인드, 진입 타이밍 모든 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같은 전략을 사용해도 되는 거는 다 같이 버티고 가격 하락 맞으면서 나아가는 게 사실 유일한 같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저는 이제 존버하는 건 존버하고 일부분은 융통성 있게 교체 매매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022년이 불장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비트코인 불장이 나올 수 있다. 이때 17년 고점을 뚫으면서 비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비트코인 고점을 뚫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2021년 전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갑작스러운 불장이 오지 않는 이상 아예 들고 있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만약에라도 장기 조정에 들어간다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9년도처럼 장기 조정에 들어가면 19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그 장기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되게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빠지거든요.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긴 빠졌었는데 비트코인도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진짜 이더리움 같은 애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었고요. 이때 당시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고 60% 하락을 맞았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을 막고 가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저는 굳이 그런 하락을 맞으면서 그 알트코인을 가져가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메이저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알트코인들은 안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저는 아예 이제 비트코인 영향을 받는 알트코인들은 아예 안 가져간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라도 그 사이에 갑자기 불장이 올 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9년 5월부터 11월까지 4분의 1 토막 났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이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정말 19년도 5월에서부터 10월까지처럼 큰 하락이 와도 밑에서 추매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권하고 싶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2021년 이전까지 주요 포지션은 클레이튼과 오르비체인과 같은 비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알트코인입니다. 잘 찾아보면은 비트코인이랑 따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랑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는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레이튼 말고도 스와이프라던가 잘 찾아보면은 좀 몇 개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막 하는데도 최근에 계속 올랐어요. 아니면 스와이프는 하락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비트코인이랑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폴카닷이나 스와이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주 그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코인은 제게 돈을 벌어다 주는 코인이지 기술이 좋거나 유명한 코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을 잘 찾아서 막 단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랑 따로 흘러가는 애를 찾아서 투자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클레이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클레이튼이랑 오르비체인은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그냥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클레이튼이랑 오르비체인인데요. 그냥 제가 트레이딩 아예 없이 스테이킹 해놓고 이자 농사할 생각이에요.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클레이튼 매수자가 있어요. 사실 이 전체가 암호화폐 투자자거든요. 이 전체가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현재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 클레이튼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말 요만하거든요. 진짜 거의 미비한 수준이에요. 상장되어 있는데도 업비트 싱가폴,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 그리고 코인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지닥 이런 데서 한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데도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비트이더 리플 찬양자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김치코인이라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 후오비 거래소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세계 인구. 근데 이것뿐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사람들, 아직 이 시장에 참여를 안 한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금이나 예적금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더 많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실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만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 클레이튼은 진짜 요만해 진짜 그 규모가. 얘네들이 다 결국에 클레이튼 매수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훨씬 커질 상황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클레이튼 시가총액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논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야 막 생긴 그런 자산이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2016년에 펌핑이 일어났던 걸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지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지금 200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3월 12일 그 2달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BTC 차트에서 약 10배가 아니라 2달 동안 거의 30배 올라갔네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30배나 올라갔어요, 이 구간에. 근데 이 이유가 이더리움이 신생 자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간 애기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이 이때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 횡보 시에도, 아니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클레이튼이 혼자 쏠 수 있는 이유가 아직 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한국인들로만 일어나고 있고, 한국인들 자체도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는, 투자하고 있는 우리 시각에서는 되게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클레이튼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격이 빠진다면 그럼 더 많이 가격이에요. 그치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레이튼이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반토막이 난다던가 여기서 그런 하락은 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020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잖아요. 2020년도 하반기에는 비트이더 리플이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알트코인을 투자할 거라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이 높은 알트코인이라는 건 비트코인 하락이 만약에 오더라도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승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스와이프처럼 크게 상승했던 그런 코인에 탑승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클레이튼이랑 이제 오르비체인인 거고, 이것보다 더 좋은 코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얘네들은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오르비체인은 거래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추천 안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절대 권유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더 좋은 코인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찾을 수 있으면은 찾는 게 저는 현명한 것 같고,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한번 거기 투자해 보게. 더 의견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부터는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 늘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21년도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에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 불장을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10배 막 20배 이렇게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 불장 시작 때 나오는 알트 불장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고, 이때 10배 20배를 얻고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몰빵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비트코인 몰빵을 하고 몰빵한 자산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2022년도 불장이 끝나면 리플이나 스텔라가 가장 크게 쏠 확률이 있거든요. 왜냐면 2017년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은 12월 7일날 고점을 찍고 하락을 좀 맞다가 마지막 고점이 12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에서 18일까지는 하락이었고 18일 고점으로 그때부터 쭉 흘렀어요. 근데 이때 리플이 갑자기 비트코인 하락 시점에서 리플이 혼자 엄청나게 쏘더니만 혼자 몇 배를 상승하냐면 약 30일 동안 13배, 14배가 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으로 진짜 막 300원 하던 게 막 4,000원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리플의 어떤 그런 엄청난 상승을 봐서 지금도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도에 그런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근데 말하던 걸 마지막까지 하자면 22년도 불장이 끝나고 나서 리플이나 스텔라가 크게 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의주시하면서 리플이나 스텔라가 꿈틀거리는 게 보인다면 저는 리플과 스텔라를, 그렇지만 이익 범위 내에서지만 삶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예를 들면은 만약에 1억이 목표다 그러면 한 1000만원까지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10배를 목표로 들어가서 10배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후의 불장, 2022년도 불장이 끝난 이후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먹고 나오고 나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데,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전 사실 데드캣 바운스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격수처럼 전 먹거든요. 이때가 빠진 후에 다시 몇 퍼센트 상승하냐면 한 2주 한 15일 만에 80%가 상승. 이것까지 노리고 이 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찍은 필수 영상 3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담았고, 제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을 전부 다 담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 얘기가 분명히 도움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투자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남들 못지않게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고 몰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2021년도까지는 비트이더 리플이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주요 포지션은 클레이튼과 오르비 체인 같은 비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알트코인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2021년이 도래하면 그때부턴 비트 불장과 알트 불장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알트 불장을 반드시 먹고 불장을 먹은 그 재원을 가지고 반드시 비트 불장에 탑승을 한다. 그리고 비트 불장에 탑승해서 최후의 알트코인 불장을 먹고 그 후에 하락이 일어나고 데드캣 바운스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번 연도 하반기, 메이저 알트가 아닌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수익을 내고,
21년도 상반기에는 주요 알트코인으로 두 번째 큰 수익을 내고, 세 번째는 비트 불장으로 큰 수익을 내고, 네 번째는 비트 불장이 끝난 후 알트 불장으로 수익을 내고, 마지막은 데드캣 바운스로 수익을 낸다. 그렇게 우리는 총 5구간을 통해서 정말 이 암호자산 혁명이라는 이 큰 흐름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전략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공유드리고 있는데 제 전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저 역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